이재명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이제 10년 동안 정권을 2번이나 끌어내리는 데 앞장섰던 우리가 또 이곳에서 단식을 하고 수년을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답을 꼭 들어야겠습니다. 동지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공동투쟁 문화제 동지들의 큰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서비스연맹 관광레저 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 고진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불편하지 않으신 동지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노동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차별받는 민중들의 평등을 위해 투쟁하다 산하에 가신 선배 열사 동지들과 지금도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을 생각하며 일동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바로 노동자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 투쟁! 네, 구호 2개 하고 앉겠습니다. 전체 구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해라! 즉각 해결하라!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첫 번째 발언은 벌써 목숨을 건 단식을 3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안수영 지부장 동지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지부장 안수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단식장에 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2차 단식으로 끝난 게 아니냐고. 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4일 날 민주당 대표도 그리고 대통령실의 경청통합수석도 단식으로 쓰러진 저에게 찾아와서 홈플러스 문제 정말 책임있게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해법도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현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매대는 비어가고 고객들이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월 달부터 임금이 체불됐고
상여금도 지급되지 않아서 아주 우울한 이번 설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월 20일 바로 저희 임금날입니다. 역시 임금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0원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10년, 20년 일해온 노동자들이 왜 이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3월 4일이면 회생 법정 기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법원에서 파산이냐 회생이냐 바로 그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것은 사기업의 문제니 결단할 수 없다라고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문제는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단순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만 명의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연계된 삶의 터전이자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바로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유통망이 무너지게 되면 매장의 노동자, 그리고 납품업체, 그리고 물류 노동자, 주변의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십만 명의 생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간 기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경제, 지역 공동체의 문제가 아닙니까? 특히 사모펀드 문제는 정부가 키우고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투기 자본들이 지역 곳곳에 그리고 지역 곳곳의 기업에 파고 들어와 이익은 가져가고 기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모든 노동자와 그리고 지역 사회에게 떠안기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 활성화를 말하는 것은 바로 모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차례의 단식이나 하면서 목숨을 걸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해 왔습니다. 더 이상은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 있게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끝내 외면한다면 홈플러스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책임 또한 정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홈플러스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투기 자본의 먹튀를 막고 노동자와 지역 상권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싸움은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연대하는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물러서면 또 다른 사업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버티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고 이때까지 싸워왔습니다. 여기 계신 6개의 사업장 모두 스스로의 힘을 믿고 끝까지 투쟁해 나갑시다. 함께 싸우고 반드시 승리해서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투쟁! 네, 지부장 동지 말씀 따라 홈플러스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이, 정권이, 외투기업과 이런 사모펀드들 경기 좋을 때 마음껏 노동자들 착취하고 온갖 방법으로 자기네들 이익 그렇게 서로 공유하다가 끝내 마지막 폭탄 넘기기는 노동자들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어느 곳 하나 사업장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구호로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는 적극 해결하라. 네, 또 설 연휴를 단식으로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6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전 정부가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 약속 지금 정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김금영 지부장 동지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장 김금영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2번이나 정권을 끌어내리는 역사적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앞섰었던 이들이 지금 이 정부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과연 노동의 삶은 달라졌습니까? 약속은 이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모인 노동자들의 현실은 개혁정부라 자부하며 떠들어대는 말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말하면서 정작 현장의 일자리는 위협받고 있고, 재벌과 사모펀드, 외투기업은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반복하고 노동자를 비용과 부품처럼 취급하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정부는 도대체 무엇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책임 없이 방관하는 사이 노동자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공공부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전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을 없애겠다는 약속은 지연과 후퇴로 이어지고 있고, 노조법 2조 3조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도 또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권이 인권만큼 보편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말하면서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노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동지들의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지만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이행은 더뎠고 책임은 늘 현장에 떠넘겨졌다는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는 6년 전 정규직 전환 약속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수습이명, 연차 미승계, 외국인 고용 배제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3,000페이지가 넘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시험을 통과해 현장에 섰습니다. 수개월, 많게는 20년 동안 공공보험 제도를 최전선에서 국민에 응대해왔습니다. 전환이 된다고 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시 수습을 말하고 수년간 하청업체를 바뀌면서도 승계되던 연차를 끊고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려는 현실은 공공이 스스로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특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선언은 반복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노동이 국정의 동반자라고 말은 하지만 결정의 순간마다 노동은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사로는 부족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그 존중이 책임과 제도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공공부문은 약속을 온전히 이행해야 하고 노동학법으로 고통받는 투쟁사업자들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노동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을 기만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비판을 넘어설 유일한 방법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현장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책임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예, 6년을 싸우고 그리고 3번의 단식을 하는 이런 청와대 앞에서의 싸움의 과연 우리가 작년에 퇴진을 재작년부터 외쳤던 그 궁극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지들, 또 발언해 주신 우리 두 분의 동지 더 힘내시라고 단식하지만 오랫동안 단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싸워서
이재명에게 답을 얻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목소리들은 보셨다시피 너무나 분노스러워서 단식 하루도 안 하신 동지들처럼 너무나 씩씩하고 힘이 찹니다. 네, 우리는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정권을 2번이나 끌어내렸습니다. 그 앞에 매번 우리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런 기운들 담아서 우리 노동을 이제 제대로 세우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또 힘실어 주실 문화노동자 모시겠습니다. 박준 동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 첫노래 연대 투쟁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의 바로 불려 전진구의 머리 묶어주며 어깨 걸고 있어서 후퇴도 모르고 강철 같은 연대 투쟁 그래 너의 눈에 채워버리고 전력직당 경찰과 군대 있지만 우리의 신념과 의지 죽음도 함께하는 보아라 연대 기와 들어라 한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투쟁도 하나파리라 외쳐보겠습니다. 지역과 업종을 넘어 노동자는 하나 더 지역과 그래 너희에게 외쳐버리고 병력집단 경찰과 군대 있지만 우리의 신명과 의지 동지가 있다 보아라 연대 깃발 들어라 한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바로 투쟁으로 하나파리 첫노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지으셨나요? 또 힘껏 나눠주셨나요? 반갑습니다. 문화노동자 박준입니다. 첫노래는 전태일 다리에 서서와 노동은 마지막 노래 타랑까지 쭉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면 아신 대로 마음과 귀를 열고 함께 힘껏 불러주시고 전태일 다리에 서서는 50주기 때 전태일 열사의 눈으로 바라본 지금의 세상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미심사 어린 제잘거림 서럽던 거리는 사라지고 되살아난 전에서 달리는 사람들 번쩍거리는 밤불빛들의 눈이 아프다 나의 삶은 죽음은 투쟁은 어디로 갔는가 필요할 때 소환되어 이리로 저리로 휩쓸리다 시멘트 바닥에 두 다리 잠긴 채 움직일 수 없게 붙박이로 세워진 나에게 꽃을 주지 마라 여기에 나는 없다 억울한 곳에 막막한 곳에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 삼키고 이를 악무는 거기에 새벽 모두가 잠든 밤에
무거운 짐지고 계단을 오르는 노동자 그 숨가쁜 삶이야. 스크린도어와 그 좁은 틈새에 쇠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저 용광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끌려나 매일 죽어간다. 나는 매일 죽어간다. 억울한 곳에 막막한 곳에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 삼키고 이른 악무는 거기에 새벽 모두가 잠든 밤에 무거운 짐지고 계단을 오르는 노동자 그 숨가쁜 삶이야. 철탑 위에 돌톱 위에 참을 수 없어 성난 코리에 뜨거운 함선 높은 곳에 거기에 차별 없는 깃발 아래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저 광장에 내가 살고 살아난다. 차별 없는 깃발 아래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저 광장에 내가 살고 살아난다. 이 광장에 내가 살고 살아난다. 자, 저를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니까 휴대폰 다 꺼내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이니까 세상을 밝히는 빛이 였기에 우리 스스로 한번 빛을 멋지게 한번 밝히고 노동은 노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값진 시간들,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것들 반드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은 사랑이야 하나가 돼 아픔이야 기나긴 투쟁이야 눈물이야 혁명이야 저 어둠 속에 노동이 울며 기나긴 진화의 끝에서 인류도 존재 노동은 희망이야 노동은 희망이야 세상을 사는 시작이야 봄날의 새순이야 열사들의 영혼이야 기죽지 마라 먼저 간 투사들의 불에 겨운 사연들이 이슬처럼 맺히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 들리지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부딪히는 강물은 안다 보시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같이 부릅시다 저 어둠 속에 노동이 울면 저 어둠 속에
노동이 울며 기나긴 진화의 끝에서 인류도 저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노동은 희망이야. 노동은 희망이야. 세상을 사는 시작이야. 세상을 사는 시작이야. 봄날의 새순이야. 봄날의 새순이야. 열사들의 영혼이야. 기나긴 투쟁이야. 기나긴 투쟁이야. 눈물이야. 혁명이야. 노래하지 마세요. 노동 없이 생산은 없고 생산 없이 생존은 없고 또 세상의 삶과 풍요는 노동자의 피땀이다. 노동 없이 자본은 없고 노동 없이 국가도 없다. 노동자의 삶과 일터는 국가의 생명. 보아라 이 세상을, 보아라 이 세상을. 가진 놈들의 멋대로 세상. 노동자가 주인 되지 못한 채 머슴되어 쫓겨난 세상. 모여라 노동자여 모여라 노동자여. 깨어라 민중이여 깨어라 민중이여. 자본가의 독가제도를 깨고 건설하라 새 세상을. 외쳐보겠습니다. 정리하고 박살내고 현장으로 돌아가지요. 희망이 남았는가. 이대로를 만족하는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쫓겨나 노예처럼 죽어갈 세상. 모여라 노동자여 모여라 노동자여. 깨어라 민중이여 깨어라 민중이여. 놈들에게 빼앗긴 사람 세상 되찾으러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또 모여라 노동자여 모여. 깨어라 민중이여. 놈들에게 빼앗긴 사람 세상 되찾으러 나가자. 예, 10분 꽉 채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있게 사실 민중가요 노랫말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 말들입니다. 힘있게 힘 복돋아 주신 박준 동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쯤에서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연합 즉각 해결하라. 네, 이어서 불탄 공장 옥상에서 600일을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공농성하고 내려올 때 그 장면들 아마 모두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와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내려와서 그 역할을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 내려오시라, 그렇게 하면서 손잡고 내려왔던 그 기억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으로 외투기업에게
노동을 마음껏 착취하도록 만들어주고 끝내 기업은 불탄 그 보험금으로 손해 일절도 보지 않고 그 물량 모두 똑같은 회사의 평택 공장에 다 이관하면서 새로운 신규 노동자들을 100명을 넘게 채용했지만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끝내 법적으로 받을 의무가 없다라고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예, 구미 한국옵티칼 아이테크지회 배현석 제장 동지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투쟁사업장 동지 여러분, 그리고 연대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지회 14기 지회장을 맡게 된 배현석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13기까지 저희 옵티칼 투쟁을 이끌어 오신 최연한 전 지회장과 집행부 동지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 투쟁은 부족하지만 저희 14기 집행부가 그 투쟁을 이어받아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이 투쟁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동지들, 저희 구미 공장이 잿더미가 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이 난 건 공장이었지만 정작 타들어간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가슴이었습니다. 일본 니토덴코 자본은 불이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청산을 선포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놓고 이제 와서 휴지 조각처럼 우리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고공농성 600일 소연숙 동지와 박정희 동지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저희 투쟁이 아직 유지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추운 겨울 차가운 옥상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단순히 돈 몇 푼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승계, 노동자의 생존권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택에 똑같은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일감이 넘쳐나는데도 구미의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저들의 오만함을 꺾어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묻습니다. 외투기업이 한국의 보조금을 받고 땅을 빌려 쓰고 노동력을 착취하다가 분리하면 언제든 떠나도 되는 이 먹튀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방관하실 겁니까? 노동법 2조 3조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겠다던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 현안은 나중에 해결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정부의 제1번 책무여야 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을 즉각 입법하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말로만 모두의 성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의 행포로부터 우리 노동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십시오. 고용을 파괴하고 도망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받았던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공장이 문을 닫아도 같은 자본의 다른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합니다. 이제는 중재자가 아닌 집행자가 되십시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노사 자율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일본 자본의 눈치만 보지 않았습니까?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의 취지를 현장에서 즉각 실현하십시오. 3월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 따라 평택의 한국리트옵티칼이 우리 구미 해고 노동자들의 국내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강제적인 교섭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십시오. 위장 폐업은 아닌지, 자본 철수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은 없었는지 샅샅이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노동부는 중재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동지들, 정부와 노동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움직이게 합시다. 저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도록 더 크게 외치고 알립시다. 동지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지의 투쟁은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모인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그리고 수많은 투쟁사업장 동지들과 전국에서 연대해 주시는 동지들이 바로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자본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연대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는 저 구호가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승리의 보고대회를 열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투쟁! 네, 변석 주회장 동지의 말처럼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라는 구호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 구호를 듣는 누구라도 아무런 의문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노동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세상을 일구었고 이 세상은 우리들의 힘으로 다 만들어지고 어느 것 하나 우리들의 힘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AI가 지금 바로 우리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많이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바로 우리들 노동이 지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새로운 정부는 당장 바로 앞에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이어질 우리 청년 세대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없이 코스피 5천과 부동산 잡기 이런 것으로만 연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뒤로 미뤄준 채 산재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얼마 전에도 삼표 그룹의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심판대에 섰던 회장은 또다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바로 정의선 현대차의 장인입니다. 이렇듯 여전히 재벌들은, 대기업 가진 자들은 온갖 재판부의 편법으로 마음껏 지들 마음대로 면죄부를 받지만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6년이 지나도 전 정부가 한 약속이라고 또다시 뒤로 밀어놓고 수많은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삶의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도 미기적 명절에 임금 한번 제대로 챙겨서 주지 않는 이런 정부라면 우리가 애써 바꿔놓은 효용성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민주당 정부에 이렇게 기만당해야 합니까?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해란 적극 해결하라!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네, 이어서 코로나를 핑계로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민주노조 조합원만 12명 찍어서 해고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소수노조로 9년을 싸웠고 단
다수의 노조가 되어 교섭하던 와중에 또다시 정리해고로 소수노조가 되어 5년째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지부 허지 사무장 동지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세종호텔 해고자 허지입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고진수 동지의 336일간의 고공농성으로 사측과의 교섭이 열렸습니다. 해고 4년 만입니다. 교섭에 나온 사측의 바지 사장이 말합니다. 정리해고는 민주당이 만든 법이다. 경영이 어려우면 정리해고 하라고 만들지 않았나.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제 얼굴이 뜨거워지고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리해고는 대규모 해고 또는 공장 폐쇄할 수준의 경영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종호텔은 달랐습니다. 감염병이 지나가자 호텔은 정리해고 1년 만에 기존 수익을 복구했고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12명 해고자는 모두 세종호텔 지부 조합원입니다.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경영 위기가 아닌 노동조합을 쫓아내는 정리해고인 것을 이제는 모두 알 것입니다. 민주당은 왜 비리 사학을 그들만의 왕국이라고 부르며 이사회 명단에도 없는 명예이사장 하나 불러내지 못합니까? 경찰은 국힘 자녀 취업 비리의 인천대를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을 판사에서 세종호텔 자회사와 세종대 대학원에 이사로 취업시킨 건 왜 못 불러냅니까? 주명건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주명건을 둘러싼 판사 사위와 판사 사돈들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재명 정부가 주명건을 국정감사에 불러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인천대는 압수수색하고 세종대는 못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고진수 동지가 고공에 있을 때 여당 인사들이 말했습니다. 지부장만 설득해 내려오게 하면 최상의 안을 만들어 보겠다. 김영원 노동부 장관이 세종호텔에 방문해 한 말은 뭡니까? 법치보다 노사 자치다. 어떠한 판결도 노사 당사자 간 합의보다 나은 판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종호텔은 임기직 바지 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겼을 뿐입니다. 바지 사장은 교섭에만 나왔을 뿐 아무런 복지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의 감사도 두렵지 않다는 사측은 여전히 오만합니다. 노동 존중하고 노동자 열심히 하라는 이재명 정부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측에 열심히 교섭 요구하는 조합원의 사진을 들어 체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노동부는 세종호텔의 부당한 해고와 편법적인 연회장 운영을 감독하고 주명건이 호텔의 자회사에서 빼간 돈 찾으세요. 교육부는 세종대가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을 이사로 취업 비리한 거 압수수색하세요. 이재명 정부는 12산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할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 연대하는 광적인 시민들을 체포하는 일을 중단하세요. 여당은 사형을 없애고 반드시 사면 없는 무기징역 만드세요. 각자 자기 일을 해봅시다. 세종호텔 지부는 부당한 해고에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직 없이 절대 끝나지 않는다. 절대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투쟁!
네, 정말 이재명 정부는 우리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설이 끝나고 설 기간 동안 이렇게 노동자들이 단식을 하고 이렇게 광장에서 가장 앞서서 투쟁했던 또 학생 청년 동지들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이 자리에 저는 나와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가두리 거기에다가 경찰들은 방치하다시피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않고 뭔가 기분이 아주 더럽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동지들도 같은 느낌 맞으시죠? 예, 이게 무슨 담장과 이런 철제 이런 거물 잡으라로 집회 시위에 정당한 우리들의 요구를 아주 기분 나쁘게 가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다니는 사람도 없고 깜깜한데 관계자들 나와서 적어도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만큼 우리들의 투쟁이 저들에게는 아직은 조금 무서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노들 더 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것 또한 일자리 문제입니다. 얼마나 노동을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대책도 없이 자신들 업무 하는 공간에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공운수 서울지역지부 청와대 분의 이우석 분회장 동지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분회장 이우석입니다. 저희는 청와대가 개방된 22년 5월 이후 3년 7개월간 보안, 안내, 조경, 미화 등 청와대 시설 운영과 관람 안내 업무를 하다가 작년 12월 31일 용역업체 소속의 간접 고용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상시 지속 업무라 애초에 직접 고용되어야 했지만 문체부, 청와대 재단 그리고 용역업체라는 하청 다단계 구조로 일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200명이 모두 버려지고 내쳐졌습니다. 어떠한 방안이라도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12월부터 선전전, 삼보일배, 대통령 관저 앞 노숙농성 진행하였지만 용역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현재는 11명의 조합원이 남아서 청와대 앞에서 매일 선전전을 하고 대통령 출근길에 피켓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최저임금 주지 마라, 퇴직금 꼼수 부리지 마라,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해라 라고 지적을 하는데 본인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우리들에게는 냉정하기만 합니다. 왜 이러는 건지 정말 이유를 듣고 싶어서 매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찾아가서 외치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하면서 마트 노조 동지들, 건강보험고객센터 동지들, 세종호텔 동지들, 많은 노동투쟁 동지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사회의 노동 현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동지들의 힘을 받아 용기 내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지키고 있던 노동자들을 이재명이 와서 쫓아낸 꼴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먼저 노동을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이들의 일자리들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하지 못할 것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들 얼마나 흥청망청 마음대로 사용되어졌는지 우리는 매번 연말 때마다 분기가 바뀔 때마다 보도블록 뒤집어지는 것 보면서 매번 확인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 언제쯤이면 존중받을까 생각하면 그런 날은 아마 잘 오지 않을 겁니다. 정권은 열불나게 바꿔봤지만 사실 바꾼 정부마다 사실상 우리들을 가장 옥죄는 노동법을 통과시켰던 것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학법, 복수노조, 교섭대표,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학법, 노조법 2, 3조도 질질 계속 끌어대다가 끝내 시행령으로 한 번에 뒤집는 정부, 매번 민주당 정부에서 해온 과정들이었습니다. 언제까지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하루하루가 목까지 차오르는데 지금 말로 이재명은 얘기했습니다. 안 들어주면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첫 공동투쟁 문화제를 엽니다. 해야 할 역할들이 더 있는 조직에서 이 역할들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주변의 동지들이 똑같은 구조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더 느끼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함께 싸워서 조금이라도 길을 열자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안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해는 적극 해결하라.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네, 이어서 거대 재벌 현대차 기업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현대자동차는 계속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때문에 나라의 혈세를 얼마나 갖다 바쳐야 되는지를 두고 재벌도 이때는 긴장했는가 봅니다. 하지만 그 관세에도 국민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전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로 그렇게 기업들 살려냈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들은 재벌과 소수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불법 파견, 아니 이 파견 정당화시키면서 법원도 끝까지 노동자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8년, 10년 그렇게 끌어가는 그런 과정들 지켜보고 있어야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고용성계 없는 불법 파견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이수기업 배고자 대표해서 안민숙 동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의 이수기업 해고자 안미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우리는 오늘 희망이 아닌 참담한 배신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칼바람 몰아치는 고공의 탑 위에서 무너져가는 폐공장 옥상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었을 때 저들이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찾아왔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바꿀 것처럼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구원자인 양 온갖 달콤한 약속을 쏟아냈습니다. 그 비겁한 가만있어를 믿고 우리는 동지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지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변했습니까? 옵티칼 하이테크의 해고 노동자들이, 세종호텔의 길 위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투쟁의 깃발을 잠시 내려놓은 지 벌써 수개월입니다. 정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벼랑 끝 낭떠러지입니다. 살펴보겠다, 해결하겠다 하던 화려한 말잔치 뒤에서 저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 투쟁의 동력을 갉아먹고 우리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해고 노동자들을 향한 기만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들이 당한 불법 파견은 20년 넘게 이어오던 고용승계를 한순간에 해고자로 만들어버리고 그에 맞서 투쟁하던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에게 현대차의 야만적인 구사대 폭력 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노동부 장관은 책임지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본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고 노동자의 절규 앞엔 오만한 말뿐인 행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목숨 걸고 강장으로 뛰어나와 민주주의를 사수한 것은 바로 우리 노동자와 시민들이었습니다.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탄핵의 물결을 일으켜 지금의 권력을 쥐어준 주역은 민주당 지부가 아니라 바로 거리의 민중들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승전보를 울리며 권력의 단맛을 볼 때 우리 노동자들은 여전히 해고의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내란 청산은 단순히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의 행포를 방관하고 노동자의 삶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그 더러운 구태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우롱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빼앗긴 권리를 기만당한 우리의 삶을 투쟁의 이름으로 다시 쟁취할 것입니다. 정부가 외면하고 정치가 배신한다면 우리는 다시 강장으로, 다시 철탑위로, 다시 투쟁의 최전선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억하십시오. 노동자의 분노를 외면한 권력의 끝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역사적 진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투쟁! 네, 오늘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단식하는 동지들 그리고 멀리서 온 동지들에게 그나마 약간의 위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청와대 앞 어두침침한 게 기온이 좋지는 분명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용산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운을 살리는 것은 한 개인의 뛰어난 지도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희망이 그 기운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동지들? 네, 이재명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두침침한 골목에서 조용히 쓸쓸한 은퇴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받아 안고 정말 제대로 된 길을 열 것인지 그것 누가 듣고 있는 사람 답 밑에 있으면 똑바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또 다시 우리들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오신 문화노동자입니다. 유금신 동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을 밤하늘을 보니까 초승달이 오늘은 초승달이네요. 초승달을 바라볼 때면 굉장히 뭐랄까 가슴 속에 있는 사연들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저 달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을까라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동조단식을 함께 해주고 또 함께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동지는 너무 단단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입이 있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슴속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너무나 단순한 한마디 아닌가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저도 옆에 있는 동지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 당신은 그것을 가장 맨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죠? 저 말은 안 하고 노래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첫 노래는 반딧불처럼이라는 노래를 할 건데 뒤에 사비로 계속 불러지는 노래가 가사가 있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하고 이따가 노래 나올 때 기억나시면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서 사비만 잠깐 해볼게요. 행복하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행복하게 셋 넷 다시 행복하게 다음 거 해볼게요. 아름답게 셋 넷 아름답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처럼 네 우리들의 노래 반딧불처럼 노래 부를게요. 뒤에 사비 나오면 혹시 같이 불러주세요.
싶어 빛나고 싶어 반딧불처럼 와 나도 빛이 되고 싶어요 나도 희망이고 싶어요 행복하게 아름답게 깜빡깜빡 반딧불처럼 행복하게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 반딧불처럼 저는요 이 노래 부르면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아름답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우리 모두가 참 아름다운 존재인데 오늘 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신지 저 사실 되게 아프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너무 줄어들지 않고 죽지 않고 희망을 피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힘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노래를 들으니까 사실 저도 힘이 났어요. 아까 여기서 접질러져 갖고 오른쪽 다리가 접질러져 갖고 부어가지고 약을 발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저도 약간 신물해지고 자꾸 나이가 드니까 넘어지네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번에 A학교 때는 아스팔트에 대자로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갖고 한 1년 동안 조금씩 해서 이제 좀 낫는데 오늘 다리가 아프니까 어깨도 약간 시큰거리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도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그 통증과 그런 걸 같이 느끼면서 오늘 밤 같이 위로하면서 희망을 내자고요. 네, 우리의 삶은 희망과 함께 하는데 그 희망 속에는 번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희망을 품은 노래 부르겠습니다. 만져주세요. 좋습니다. 반주 소리 괜찮은가요? 조금 더 키울까요? 저 검은 강 검은 산도 날이 밝으면 환해지네. 오늘 비록 갇혔어도 희망을 품은 우리 절망을 걷어내자. 춤추며 노래하자. 희망을 품은 우리 기쁘게 싸워가자. 절망을
동지가 말은 안 했는데 춤을 춰주셔갖고 보셨나요?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귀여울 수가. 저 노래 이 우리가 버리지 않는 희망을 한 번 더 외치고 싶어서 희망의 노래 동지들과 같이 한번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동지들 힘내시고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쟁취해서 승리하시고 이재명은 제발 귓구멍 좀 뚫고 우리 노동자 이야기를 바로 좀 실행해라. 가자. 너의 빈잔에 술을 따라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피 맺힌 노동에 무너지는 가슴에 우리 희망의 꿈을 따라라. 열심히 뛰세요. 거대하게 몰아치는 태풍에 쓰라린 칼바람 저토록 늘 싹싹 쓸어서 우리 희망의 불발길이라. 나보다 낫다. 나의 눈물도 가져가더라. 고진수 동지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슬픔도 가져가더라. 피 맺힌 노동에 무너지는 가슴에 우리 희망의 술을 따라라. 피 맺힌 노동에 무너지는 가슴에 우리 해방의 술을 따라라. 네! 감사합니다. 동지들한테 힘받고 제가 갑니다. 오늘은 앵콜했습니다. 앵콜했습니다. 예, 정말 힘나죠 동지들. 네, 또 힘 실어주신 우리 유검수 동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면 저희들은 가장 힘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내 속을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은 동지들이 바로 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계급입니다. 노동자 계급이고 또 우리에게는 또 해내야 할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깃발을 들고 그리고 많은 동지들이 사실상 우리 다음 세대 아니 지금 바로 일자리 노동의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투쟁 사업장들에 같이 하면서 어느 때보다 노동에 대한 의제들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청년 학생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나빠진 일자리들을 적어도 되돌려 놓거나 더 낫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함께하는 싸움은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울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싸움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의들을 각 단위들은 아마 더 논의하고 함께 하자는 결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여기서 또 원래 공동투쟁은 이 책임자 멱살이 잡는 구호로 걸어가야 하는데 또 멀리서 오시고 또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현안들 함께 해결하라는 요구로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옵티컬지 고용성계 즉각 해결하라.
해결하라. 혀 꼬이시면 안 됩니다. 귀 바짝, 자, 정신을 집중하시고.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콜센터 고용승계 즉각 해결하라. 요구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안 하셨어야 되는데 저의 실수를 가장한 동지들의 집중도를 시험한 무대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즉각 해결하라. 예, 이재명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마음에 분명히 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분의 고용승계 즉각 해결하라. 이재명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 방안 즉각 해결하라. 이재명 정부는 세종호텔 복직 즉각 해결하라.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노동현안 즉각 해결하라. 네, 이어서 오늘 동조단식에도 함께하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시기 노동의제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투쟁했던 동지들을 대표해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의 공동집행위원장 동지신 유홍희 동지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좀 맞지 않아서 발언을 고사를 했는데요. 결국은 돌고 돌아 저한테 다시 왔습니다. 기라성같이 투쟁하고 있는 우리 투쟁사업장 동지들 앞에 무슨 덧붙일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고객센터 동지들이 단식 오늘 10일차인데 김근영 동지가 10일차인데 오늘 500명 정도 온라인으로 단식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곳에서 50명 정도 해서 동조단식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투쟁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을 갉아먹는 걸로 또다시 우리의 힘을 쥐어 짜내는구나 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절박함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교차하는 정말 답답하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 동지들이 바로 오늘 그래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이라는 이름으로 투쟁문화제를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이야기한 것 들었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해결했다면 민주당 정부에서 정예고법이라는 것들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정예고로 비정규직으로 외투자본의 먹튀 행각으로 쫓겨난 이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들끼리 잘 단결하고 싸우면 못 이길 게 뭐가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동자들 바로 싸움 전선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노동조합 만들고 바로 싸움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해보고 대화를 요청하고 간청하고 엄청난 이야기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투쟁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고공에서 거리에서 간절하게 투쟁할 때는 나를 믿고 내려오라고 정부가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정리됐습니까?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또다시 이 거리에 또 모이게 됐습니다. 매일의 삶이 비상계엄이었던 우리 투쟁하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정권을 2번이나 바꿨어도 여전히 우리 노동자들은 이 비상계엄 상태 속에서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시간이 분노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만으로 우리의 투쟁이 한 걸음 더 나가진 않습니다.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가 우리 노동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공공기관에 모범 사용주가 되겠다고 했던 그 약속만 지켰어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우리 청와대 분의 동지들, 건보 고객센터 동지들이 이 길거리에 나앉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잘못했던 일들을 지금 결자 해제해야 한다고 우리 투쟁사업당 동지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투쟁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 동지들의 이런 분노로 시작합니다. 이 분노를 실질적 힘으로 만드는 투쟁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투쟁하고 함께 싸워서 이기는 노동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말 그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공동투쟁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아마 함께 싸운다는 공동투쟁에는 바로 함께 해주실 거라 저희들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 청와대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노력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가장 앞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바꿔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노동자 민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선두에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또 그 옆에 바로 우리 깃발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나와주신 청년 학생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동지들이 함께 와 계십니다. 그 동지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사기가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제대로 투쟁만 한다면 바로 그 옆에, 아니 앞에 서서 이 투쟁의 정당성을 온몸으로 보여주실 동지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모두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청년학생 동지들 중에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예현 동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거제통영고성 조선어청지의 대의원 송예은입니다. 투쟁! 네, 청년 발언이라고 했는데 왜 노동조합으로 소개할까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란 게 꼭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이면서 노동운동을 하는 게 이상합니까? 한 사람을 딱 잘라서 노동자,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로 나눌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사회를 딱 잘라 나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정부와 사회는 양자택일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던가 노동자이던가 어느 한 틀에 들어맞도록, 그게 열정이고 성실이며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고 하면 철이 없어 그런다고 봅니다. 취업 같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정신 차리고 번듯한 일을 하라 합니다. 그렇게 투잡 쓰리잡 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나라에서 취업 준비와 노동운동을 같이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젊으니까 다 해봐라, 도전해라, 꿈을 꾸라고 말하는과 동시에 철 좀 들어라, 정신 차려라라는 말을 동시에 합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꿈이나 열정, 비전 따위의 말과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꿈이 너무 비쌉니다. 꿈을 꾸게 되면 미래를 그릴 수 없고, 미래를 그리면 꿈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도 어느샌가 꿈을 포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해서 다 이런 거라 생각하고 정말 성실한 근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지역의 캠퍼스를 오가면서 학교를 다니고, 오후에는 알바를 가고, 저녁에는 꿈을 이루고 싶어서 학원을 가고 연습을 했습니다. 빈 시간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일용직 노동을 하고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정규직 빼곤 다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실한 청년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사용자가 쓰기 좋은 노동자이기도 했습니다. 야간 수당을 못 준다고 해도 그냥 일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연장 근무를 시켜도 돈만 더 달라고 하고, 식대를 안 줘도 되는 정말 착취하기 좋은 노동자였습니다. 1년을 넘게 그러니 몸이 점점 망가졌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불법인 것도, 야간수당, 주휴수당 다 받아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야간 근무가 건강에 안 좋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그런 조건을 따지는 건 철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팔 수 있는 것은 제 건강과 청춘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약하고 겁이 많아 꿈을 포기한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투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사회가 야가 빠진 거지 내가 나약한 게 아니란 것을. 내란을 저질러도 온갖 이유로 감형을 해주면서 안타깝다 하고 아쉽다고 해주는 그런 나라가 장애인 권리 스티커를 붙이면 검찰로 넘어가게 하는데, 이건 사실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부는 청년에게 실업과 가난, 노동 착취를 보여줬지만 투쟁은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미래 배전에는 도저히 내가 안 보이지만 이곳에선 보일 수 있었습니다. 꿈은 포기했어도 나를 포기하긴 싫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투쟁을 나오면서 꼭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 말했습니다. 저는 뱉은 말 꼭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본 힘 있는 정치인들 다 뱉은 말을 안 지켜서.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든다던 대통령, 우리 지금 존중받고 있습니까? 저들은 지금 우리한테
존중받기 위한 노동자의 틀을 들이밀고 그 밖에 노동자는 다 끌어내고 있습니다. 노동운동 하라던 대통령 정말 노동운동하게 해줍니까? 세종호텔에서 연행된 노동자와 시민들은 뭐 자본운동이라도 했습니까? 대체 어디서 노동 존중과 진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이재명이 뱉은 말을 지키긴 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노동을 존중한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대놓고 때려잡고 죽이고 무시하거나 아닌 척 때려잡고 죽이고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K조선업, K팝이며 K가 붙는 모든 걸 자화자찬합니다. 올라가는 주식과 코스피는 보이지만 죽어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나 봅니다. 코스피만큼이나 올라가는 자살률도 그들의 눈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 명동 한복판에 올랐던 노동자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한 노동자도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는 청와대 앞에 농성 중인 노동자는 어떻게 하면 안 볼 수 있는 겁니까? 정의선은 잘 보이지만 정의선이 착취하고 해고한 노동자는 안 보입니까? 여당의 당대표가 해결할 테니 내려오라 했던 불탄 공장의 노동자들이 여기 왔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와서 해결하겠다고 한 호텔, 그 호텔의 노동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척결하겠다던 내란범이 탄핵되던 날 모터쇼에서 끌려나간 노동자가 여기 왔습니다. 당신이 들어간 청와대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여기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 용역이 칼부림을 하고 밥을 굶었던 마트 노동자는 여전히 이곳에서 밥을 굶고 있습니다. 6년 전 직고용을 약속받은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도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안 보입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운동 열심히 하라는 겁니까? 밥을 굶고 고공해오고 하고 파업하고 길거리에서 싸우고 기어가고 때론 끌려가기도 했던 우리가 한 게 노동운동입니다. 그러니 이젠 정부가 답하십시오. 노동자의 질문에 똑바로 답하고 뱉은 말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동지들, 우리는 미래를 그립시다.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가고 노동이 존중받는 미래를 그립시다. 그 사회를 외면할 수 없게 명확하게 보여줍시다. 그렇게 더 이상 꿈을 꾸는 것이 비싸지 않은 세상을 만듭시다. 오늘의 공동문화제가 그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 동지들, 정말 더 이상 붙일 말이 뭐가 필요 있겠냐 하는 동지가 오늘 집회 1시간 반을 깔끔하게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마 또 이 구호로 귀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네, 오늘은 이렇게 문화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가슴에 다시 한번 담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더 많은 투쟁사업장들 함께 모아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동지들 모두 함께 해주실 겁니까?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세와 이 분노 담아서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청와대 바로 앞 담장까지 가서 드러나고 더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큰 싸움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이 현안들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빠르게 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멱살을 잡으러 와야 하겠습니다. 네,
구호하고 단결 투쟁과로 오늘 투쟁 공동투쟁 문화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연한 적극 해결하라.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단결 투쟁과 함께 힘차게 부르고 오늘 문화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담아 이재명이 들을 수 있도록 함성 5초간 발사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예! 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